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강석 교수님이 이거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조지선 여기 직원이시죠? 박사님께 의뢰를 주셔서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고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 보니까 기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아침부터 내내 너무 행복했고요. 이제 오늘 제가 30분인데 이제 제가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막 하기 바빠가지고 제대로도 못하고 그 교수님들께서 막 그런 경우도 제가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저를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다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다도는 차를 마실 때 현대에서는 이것은 A 범절이라고 보시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수학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도란 보겠습니다. 다도란 차를 도구적 요소로 삼아 마음을 수양하여 덕을 쌓는 것이다. 사실 이거 한마디면 이색의 다도가는 끝납니다. 이색 선생님께서 이렇게 실천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일상에서 누구나 내 마음을 성찰하고 자기 반성을 하면서 살죠. 근데 그럴 때 어떤 구체적인 도구가 필요해요. 나는 공부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그 말만 하면 다스려지나요?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께서는 이것은 차를 통해서 어떤 차의 세계를 통해서 수양의 실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쭉쭉 읽으면서 진행되는 것들은 다시 속에 이분이 지은 다시 속에서 이색 선생님의 차 생활을 엿볼 수가 있어요. 이 시 속에 이분이 사용하셨던 도구,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의 상태, 또 신체적 효용, 그거는 이제 내가 내 심신의 어떤 이로운 작용이죠. 이제 그리고 정신적 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내 마음을 맑게 해서 이제 어떤 그런 다심의 도를 지향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저의 결론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지금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하시고 쭉쭉쭉 제가 넘어갈 때 잘 보시면 이 색이 이렇게 차 생활을 했구나. 그리고 이러한 마음과 원의를 가지고 있었구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색은 어떤 철학자죠? 유가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물론 유불도를 지향하긴 했어요. 물론 도는 여러 개가 아니고 유가, 불가, 도가의 도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그렇지만 평생 유가 철학자로서의 어떤 자세를 유지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는 50에서 90편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편차가 큰 것은 학자의 견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음다생활 시점은 문고에 나와 있습니다. 16, 7살 되었을 적에 시를 짓는 스님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였고 묘련사에서 유학자들과 차를 마시며 시를 지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색의 아버지죠. 이곡이 다시가 11편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종학의 다시가 인제유고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종학 아들이 쓴 다시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자라는 다시인데 한밤에 앉아서라는 다시예요. 물론 이제 한자를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친절하게 옆에다가 써놨습니다. 네. 아이들 시끄러운 소리 잠깐 먹고 이게 무슨 시죠? 오원율시죠? 그죠? 네. 오래 앉았으니 등불도 꺼지네. 이 강가에는 봄이 벌써 이르렀건만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기도 하네.
몸이 한가로우면 언제나 모자를 벗고 마음이 답답할 땐 매양 차를 다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속의 근심 아주 잊어버리고 붓을 들어 이렇게 한 번씩 쓰는 거죠, 시를.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 쓴 거냐? 한양 가는 길에 강가에 앉아서 쓴 거예요. 시 보면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 매양 차를 다리는데 그러면 차를 어떻게 다려요? 도구가 있었겠죠. 이게 다니면서도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색 다시의 특성하면 당연히 그 유가 불가의 도가의 사상이 혼재되어 있지만 아주 잘 녹아 있습니다. 정말 이게 유가야, 이게 도가야, 불가야 모를 정도로 시 한 편에 정말 시문학적 표현을 너무나 잘했어요. 그래서 시문학적 감정 표현에 능수능란했고요. 여러 편의 아주 수백 편의 거의 6천 편 정도 되는 그런 다시 중에 즉흥시가 굉장히 많은데 아마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연지는 처음에 이 시연지의 그 취급이 된 것은 여기 서경 우서 순전에 나옵니다. 시연지 가영원, 성희영, 율화, 성이라고 돼 있죠. 여기 처음에 나오죠. 시는 뜻을 말한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공자의 시경까지 원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경이 원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경 300편은 사땜이 없다고 했는데 이 시경은 그 어떤 생각, 뜻, 사상 이런 것을 아주 그 감정적으로 쉽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잘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이재현의 제자가 이색 이곡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도현철 교수님께서 사상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야기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숙지가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색에 대한 차의 사랑은 뭐 너무나 그지 없었죠. 그래서 손님이 이제 술 한 잔 알아서 이렇게 술 한 잔 하고 싶어서 왔는데 그냥 이색 선생님은 나는 술 싫어. 차만 마실 거야. 이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손님 은근히 술을 주면 좋겠는데 하다가 결국은 차만 마시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요. 주인 철다살 풍경이라고 돼 있죠. 네. 그리고 차를 아침에 연꽃 이슬을 마시고 나니 연꽃 이슬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맑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겨드랑이의 청풍을 외칠 것도 없네. 어서 좀 익숙하죠. 여기 보시면 주필사 맹간이 기신차에 나오는 칠한다가라고 잘 아시죠. 7잔의 차를 마시고 신선이 된 기분을 쓴 그런 어떤 시가입니다. 그 중에서 양액 슥슥 청풍생, 양 겨드랑이에 7잔을 마시기도 전에 양 겨드랑이에 아주 맑은 바람이 인다. 가벼워졌다. 날아갈 정도로 가볍다. 이제 이런 뜻인데 당나라시인 노동의 다시 중에서 그것을 은유적으로 이색 선생님께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푸른 소나무 있는 산에서 산림욕을 하고 찻잔 기울이면서 얼굴 밝게 활짝 펴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끼때 사용을 하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죠. 이제 음다의 효용은 너무 잘 아시죠? 차가 좋다는 거는 이미 잘 들어서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다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심신의 이로움이고요. 또 이러한 그 이색 선생님은 제가 좀 존칭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색은 오랜 동안 이제 지속된 음다 생활을 통해서 차에 대한 효용을 아마 체득했을 것이다. 물론 현대에는 과학으로 증명이 됐지만 그 시절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수양하는데 자기 수양으로 나아가는데 이 차는 정말 크나큰 역할을 했다. 마음의 안정 이야기요 다른 처방은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양하려면은 일단은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차 마시고 위장을 편안하게 하죠. 차가 내 속을 맑게 한다. 내 오장을 맑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귀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 아파 뜨거운 들에 찜질하고 여기서 마음이 괴로우니 항상 차를 다려 마신다. 마음의 안정을 취한다는 거죠.
이제 이세계 다사는 우리가 음다를 하려면은 음다 생활을 하려면 차에 관한 일들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차를 따거나 만들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일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결국은 차를 마시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이세 선생님의 음다 생활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냥 샘물 길어와서 차 넣고 달여서 방식이었고요. 주로 이제 돌솥에 차를 넣어서 달였는데 주로 끓였다 달였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어떤 뭐 녹차처럼 이렇게 우려 먹는 그런 것은 아니고 발효차일 가능성이 높았고 항상 끓여 먹고 달여 먹었다는 거는 몸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아마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이제 차는 주로 스님에게 뭐 선물을 받거나 안 그러면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꿈인가 했더니 꿈은 아니로다. 두어 줄의 서찰과 한 봉의 차가 왔네. 이렇게 그 차가 오면 그 담선사라는 스님이 보내준 그 차에 너무 감동을 했기 때문에 그 보지 않아도 이렇게 답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게 이 세계 특징 중에 하나예요. 차를 받으면은 이렇게 그 답시를 써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답시를 당장 전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신령스러운 차야 그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땔감은 소나무 가지 또 나뭇잎 등을 사용한 것 같아요. 여기 소나무 가지로 불을 떼어 찬물을 끓였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부뚜막에서 이렇게 나뭇잎을 주워다가 뭐 이렇게 그 뗐다고 했는데 결국은 주울 습자가 있죠. 그 결국은 이거는 뭐냐하면 그 나뭇잎도 주워다가 불을 떼서 차도 끓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나무나 나뭇잎 등 이런 걸로 이제 땔감을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찬물은 이제 차를 마시려면 유구의 샘물 맛이라고 했는데 유구는 아시죠? 그 당나라의 그 다경을 집필한 그 다경은 차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그래서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집필한 사람입니다. 유구는. 그래서 유구의 샘물 맛은 왜 그러냐면 유구는 정말 좋은 샘물 맛은 유천이라고 했어요. 전유자를 쓰는데 그 돌 사이 산속에 그 산속에서 이렇게 돌 사이에 흐르는 물을 샘물을 유천이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가장 좋은 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최고의 물은 석천수. 차 돌틈 사이에서 흐르는 물이다. 샘물이다. 예, 이색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얼어붙은 돌샘물, 눈녹이물, 대나무 사이 샘물, 우물물, 강물 뭐 이렇게 이런 것들로도 차를 끓여 드셨습니다. 강물은 물 가운데 가장 깨끗한 물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강물이나 눈녹이 물로 먹는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 시절에는 아마 물이 굉장히 깨끗했던 것 같고요. 그 이색의 아주 그 절친인 정몽주도 강가에서 물을 떠다가 찬물을 끓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보시죠. 눈녹이 물로 끓인 차를 먹었다. 그 다음에 대나무 사이에 샘물을 길어와서 3절 중에 으뜸이다. 돌솥에 차 끓인 것이. 그리고 우문물 길어다가 강한 불에 달여 창앞에서 마시니 기분이 날 것 같다. 다기는 뭐 지금처럼 뭐 화려한 다기를 쓰는 사람도 있고 다도하면 꼭 다도를 뭐 다기를 갖춰서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죠. 절대. 아주 자연적입니다. 찻종, 이제 제가 찻종이라고 했는데 보통 그 찻종은 종 모양의 잔을 이야기해요. 찻잔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제 돌솥에다 이제 끓이죠. 그리고 이제 화로 조그만 병 또는 이제 물을 길어와야 되니까 옹기, 항아리, 은사발 등을 썼어요. 보면 무더위에 시달리는 병객이 안타까워 은하수 대신 찻종을 보내주었다고 했는데 아마 이게 공주 목사가 보내준 찻종인데 선물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색 선생님은 워낙 소탈했기 때문에 은사바 같은 거 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선물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은사발에 강하게 타오르는 불로 차를 달였다. 차에 그 어떤 재배했던 기록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시국 문고에서는 못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할 때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죠. 예. 음다 생활, 이렇게 자연적인 음다 생활이 과연 이색 선생님께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결국은 일상에서의 자기 수양이죠. 내가 나를 수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물에 관한 탐구와 통찰, 경물이죠. 이분은 대학의 8.5를 통해서 자기 공부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상소로운 기운이 깃든 철화는 작은 사물에 집중했다. 네네. 그래서 샘불로 달인 차를 은차잔에 부어 마시니 색과 향, 맛의 그윽함이 좋지 않은 기운을 없애주네. 이 색은 이 맑음하고 그윽함이라는 거를 굉장히 그 말을 많이 씁니다. 특히 차를 마실 때요. 그리고 차 마시는 일이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수양하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색은 이제 사무사의 뜻을 아주 잘 새겼어요. 여기 보시면 문고에 나와 있거든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제 쭉 보시면 읽어오면서 참다운 시의 맛을 느껴보지 못하였다. 그런 가운데 유독 부자께서 아버지께서 사무사라는 한마디 말씀과 방불하리라. 평생 내가 이 정말 사무사의 뜻을 따라 살리라. 혼자 상상하면서 노년에 이르도록 그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아니 부자를 아버지. 이거 부자? 네. 공부자 할 때 부자 쓰는 거 진짜. 이거 아비부자인데요? 네. 그러게. 네. 아비부자로 써야지. 그러게. 아이고 제가 실수해서 제가요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요 자꾸 잘못 써요.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그래 이제 그 사무사의 뜻을 새기면서 사특함이 없어야 정말 그런 속된 마음을 잊을 수 있다. 내 마음을 바르게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점다하고 이 이후에 나오는 다오 소용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두 편의 시를 보시면 아주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예, 찬누물에서 물을 길어오자마자 창 앞에서 문득 차를 넣어 끓이네. 목을 죽이니 오장열을 다스리고 뼈에 스미니 삿된 것들을 제거하네. 자, 여기까지 신체적 효용입니다. 이미 이제 차를 마셨어요. 아주 천천히 음미하면서 차를 마시고 이제 마음이 안정이 돼서 이 내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막 나쁜 기운들이 나간 것 같은 거예요. 창 계곡물은 달빛 아래 떨어지고 푸른 구름이 바람 앞에 기울이네. 이거 보고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창 계곡물은 달빛 아래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요즘 날씨 보시면은 네 번째 줄. 네네. 철골 소군사적. 어디요? 아니 네 번째 줄. 통골이죠, 통골. 아니 철자 아닌가? 이거 철자예요? 그러네. 철골. 뼈골이. 이거 살. 네네. 여기 한글로 표기한 게 조금 이상해서. 통이 아니고 철이고 군자고 숫자. 여기 살이란 뜻인데요? 살? 예, 철자죠. 철자인가요 그러면? 예. 아유 또 틀렸네. 아유. 철자. 또 틀렸네요. 한글이 좀 표기를 할 때. 네네. 아이 그러게요. 또 실수했네요. 아이고 혼나도 쌉니다. 네. 네. 어쨌든 이제 제가요 이 한자를 이거 변환하다가 틀린 게 많았는데 많이 고쳐주셨어요. 솔직한 얘기로.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찬 계곡물은 그런 거는 좀 넘어가 주세요. 이게 뜻이 중요하니까. 예, 찬 계곡물은 달빛 아래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시간의 흐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이게 이제 찬 계곡물은 달빛 아래 떨어지면은 달빛이 언제 뜨나요? 우리가 해가 지면 노을이 지면 달빛이 어슴푸레하게 뜨죠. 왜 그러냐면 푸른 구름이 바람 앞에 기울인다 그랬어요. 우리가 달빛이 어두움에 이렇게 가리고 달빛만 떠 있을 때는 푸른 구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노을이 넘어가고 달빛이 어슴푸레하게 뜨고 하면은 그때 푸른 구름이 남아 있어요. 그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 먹을 때 막 이렇게 5시, 6시 지금의 시간으로 치면 그때가 아닐까 싶고요. 그러면 이때는 언제일까요? 찬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으니까 물을 길어올 때는 아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늘 차를 즐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삶의 진정한 맛과 무궁함을 알았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내 흐린 눈까지 씻어야겠다. 이게 안호나 이게 이제 그냥 눈을 씻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두운 생각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깨끗이 씻어내야겠다. 이런 깊은 뜻이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여기서는 이제 도구들이 나와요. 이 시에서는 조그만 병이 나오죠. 조그만 병에 샘물을 길어다가 깨진 솥에 노하차를 끓이니 귓속은 갑자기 말끔해지고 콧구샘 붉은 놀이 통하여라. 잠깐 새에 눈의 흐림이 사라져 외경에 조그만 티도 보이질 않네. 혀로 맛 분별하여 목으로 삼키니 기골은 정이 평온해지고 방촌의 밝은 마음 깨끗하여 생각에 조금의 사도 없네. 어느 틈에 천하를 언급하랴 군자는 마땅히 집부터 바르게 해야지. 수신제가 지고 평천하죠. 그래서 대학의 8조목을 통해서 자기는 내 수양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 수양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일상에서 나는 이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수양의 길을 더욱더 공고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이색 선생님의 세계관을 엿볼 수가 있죠. 철학자로서의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밝혀서 수신을 할 거야라는 그런 세계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좀 볼게요. 4시에 끝나면 되나요, 선생님?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점다 산매의 경지에 들게 됩니다. 그래 그 산속 집에서 생활하는 일은 세속과 다른데 차를 마시는 일도 이와 같다. 차의 성품이 이렇게 승려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차를 마시는 일도 역시 수행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뇌의 열기가 달아오르니 스승을 대하듯 차 한 잔 다려 마시고 내가 열기가 식기를 바란다. 근데 요거를 제가 이거는 그냥 그 문헌에 그 문고에 나와 있는 번역을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안대부와 이계성, 이계림을 차례로 방문하였는데 술자리를 베풀어주기에 취해서 돌아왔다라는 시입니다. 여기에 세상도 나도 모두 유유자적하니 푸른 소나무 비바람 부는 소리 들으며 고요히 앉아 차를 끓여 마시니 삼성이 저절로 떠오른다. 이게 이제 삼성이라는 거는 증자의 세 가지 반성이에요. 이게 여기 보시면 그 증자의 세 가지 반성은 잠깐만요. 제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였는가? 두 번째는 친구와 신의를 잘 지키고 성실했는가? 세 번째는 전해 받은 것, 즉 배운 것을 잘 숙지했는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증자는 노노의 하기편에 나와요. 이 증자는 매일매일 이 세 가지를 성찰하면서 자기 수양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색 선생님이 이것을 생각한 거죠. 갑자기 차를 마시니까 고유에 앉아 차를 끓여 마시는 도중에 그 증자의 삼성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워낙 달도 좋아했고 소나무도 좋아했기 때문에 늘 소나무, 달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 이르기에 삼성에 비추어 보니 부끄러운 마음이다. 그리고 대학과 중령을 통해 증자와 자사를 알게 되었다. 네네. 이렇게 이제 이 세계의 어떤 그 음다 생활은 자연과의 소통 없이는 힘들죠. 이분이 유불도에 통달했다고 했잖아요. 유가 철학자이긴 하지만 역시 자연과의 소통을 했다는 것은 도가에도 깊이 관심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봉우리 위로 둥근 달이 떠오를 때 선의 경제에서 상인과 내가 차를 끓이면 마음이 맑고 깨끗해질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윽함과 맑음. 네. 그리고 달을 거울 삼아 마주하니 마음이 깨끗하게 씻기는 것 같다. 대월은 달을 마주하다인데 늘 외로움을 달을 보면서 달랬다고 해요. 이 세계 대월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소나무를 좋아했는데 소나무는 우뚝하다. 소나무는 선비의 절개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네. 홀로 한밤에란 시예요.
산당의 추운 밤 하도 길어서 점타 조심히 깊어짐을 깨닫겠네. 얼음이 녹으니 솥에선 물이 끓고 구름이 옮기니 다른 소나무에 있네. 여기에 차라는 글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얼음이 녹으니 솥에선 물이 끓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얼음 녹인 물도 그 차를 끓였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야. 아, 그래서 밤에 앉아서 잠이 안 오니까 차를 끓여 마시고 내 마음을 닫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서책, 차 이렇게 3절의 조화를 통해 자기 수양의 길로 나아갑니다. 군자의 마음은 마치 물과 같고 산과 같다. 돌솥에 찬물이 끓고 있는 것을 보니 시의 운율이 청아해진다. 이제 이렇게 그 자기 수양의 길로 나아가면서 역시 이 차를 통해서 그 또 어떤 그런 차를 받고 시로 화답하면서 또 마음의 소통을 하게 됩니다. 타심통이죠. 꼭 뭐 내가 누구를 만나야만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가지산 영공이 차를 선물하기에 붓을 달려 받들어 살해하다는 시입니다. 천증안의 맑은 기운이 부족함 없이 온전한데 노선사와 벗처럼 느껴지는 신령한 차라고 표현했어요. 네, 신령한 차라고 표현했습니다. 붙여주었네. 병 많은 동갑 친구 심신이 몹시 세약하니 타심통이 있는 곳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보인다. 타심통, 서로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내 마음이 통하니 그 안에서 정말 나를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예, 타심통이란 역시 하나의 마음으로 통하는 것. 듣고 보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이색은 차를 통해서 선의 교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다선 교류를 이루었고 도는 늘 하나다. 유불대의 도는 다른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색은 차와 시의 나눔을 통해 벗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처럼 느꼈다. 네. 이건 이색이 말하기를 자유가 중원으로 가서 조주를 찾으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 안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조주선사의 화두는 워낙 유명하니까 조주에 끽다거 차 한 잔 마시고 가시게라. 이제 늘 이분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다른 말은 안 했대요. 그냥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화두가 끽다고예요. 이분의 화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화두가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꼭 뭐 이렇게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보시할 거야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안에 이미 보시의 마음, 그 다음에 정성, 자비의 마음 이런 것을 전달하는 그런 타심통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조개는 조주선사를 뜻합니다. 한 방울 물 참으로 얻기 어려우니 귀용이나 찾아가서 차 한 잔 마셔볼까라고 말합니다. 귀용도 역시 조개의 승이에요. 정말로 좋아한 것은 절집에서 잠을 잘 때이고 하루에 얼굴 빨개지도록 비추며 차를 다리는 것이다. 여기 이제 그 이색 선생님의 원의가 담겨 있습니다. 유자가 불가의 도를 신뢰한다면 모른 채 하지 말 것이며 스님도 위세를 부리지 말고 다만 원하건대 지금이라도 담을 헐고 서로 왕래하며 밤 굽고 차도 다려 마시기를 바란다. 예, 서로 네 도가 아우라 내 도가 하지 말고 서로 그냥 우리가 가 도는 하나이니 그냥 그 마음 하나로 통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물과 선 는 다른 것이 아니다. 여기 보면 선이라는 글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또우자가 용서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다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써놨습니다. 네. 이게 신문학적 표현으로 너무 괜찮더라고요. 지금 비 오죠.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날이면 여기 이제 해석이 없습니다. 예, 모군이 그 어떤 그런 앉아서 유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날이면 이게 모군이 위에 앉아서 유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비에 젖은 찻상의 운치가 한가하게 참선하는 기쁨을 느끼게 해준다. 예, 요거는 이제 알아서 보시면 돼요. 요거를 전하기 위해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찻상이 비에 젖었다는 말이 되게 운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비가 후두둑 내리니까 그게 젖은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이것조차도 너무 내가 기쁘다. 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지극한도는 형상이 없지만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만물의 존속을 통해 드러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만물이라는 거는 이 세상의 사물이잖아요. 그래서 사물이 변화하나요? 안 하나요? 변화하죠.
그래서 이 만물들이 다 변화하지만 없어지지는 않고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이런 도의 마음이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색은 결국 이런 음다 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수양하면서 단박한 마음이 되었고 구할 것이 없는 단박한 마음이다. 그래서 또 나오죠. 고두면 맑아지니 마음이 맑아지면 기쁜 뜻을 품어 밝힐 수 있다. 술을 취해 차를 마시니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맑아진다. 차를 마시니 정신이 깨어 속이 깨끗해졌다. 항상 차가 나오면 맑음과 그윽함과 깨끗함을 이야기합니다. 차 마시는 자리에선 고매한 선승을 생각하니 그윽한 삶의 맛이 좋다. 그윽함이 나왔죠. 그리고 고매한 선승. 승려는 수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차 마시는 일이 결국 수행하는 일이다. 네. 차 끓이는 솥에 물을 더 넣었더니 그윽한 집에 맑은 흥취가 그득하다. 신선한 차를 마시니 마음이 깨끗해져 극락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이제 검은고도 켰었나 봐요. 티끌없는 방에 검은고와 서책뿐이지만 나이 들어 이 단박한 삶이 좋다. 고장한 사람이 즐기는 것은 결국은 뭐냐? 이분의 생각, 이 세계관입니다. 마음속의 발음을 지키는 것이다. 네. 일생 군자의 마음이니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죠. 결국은 내가 먼저 수양을 해야 정치도 하고 집도 바르게 다스린다. 네. 바른 마음을 기르는 일의 첫 번째는 의로움이다. 우리가 의로워야 되겠죠.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스스로 밝히는 것은 대학을 따름이란 것은 대학에 공부를 해서 내가 내 수양의 길을 개척해야겠다. 네.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맑고 편안하다. 역시 내가 대학 공부를 통해서 나를 수양하니 마음이 맑고 늘 편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입니다. 이색은 일상 다반사에서 일상의 것들 중에서 차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수양의 매개체로 삼아 자기 수양의 길을 개척했다. 일상에서의 자기 수양 실천을 통해 다심의 도를 지향한 것에 이분의 어떤 그런 차 생활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정민아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 발표문에 대해서 송복대 윤금자 선생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붙잡고 좀.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금자입니다. 오늘 정영란 수장님을 통해서 이색이 차를 마시면서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잘 알려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커피에 젖어갖고 늘 커피를 하루에 뭐 2잔도 3잔도 마시는데 오늘 이제 정영란 소장님을 통해서 이 동양차에 좀 이제 관심을 갖고 저도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몸의 건강을 위해서 또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차를 많이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색 선생님께서 아까 물을 끓여서 차를 마신다고 했는데 동양차에는 녹차하고 보이차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우리가 이제 녹차를 저도 몸이 차기 때문에 녹차를 마시면은 배가 아프더라고요. 소위 설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색 선생님도 녹차보다는 이제 몸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보이차를 마신 건가요? 그게 이제 여기서 제가 발효차라고 표현을 했는데 발효차는 보이차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황차도 있고 백차도 있고 뭐 홍차도 있고 뭐 녹차 아닌 다른 뭐 여러 가지 차들은 찻잎으로 만든 5가지의 충륜차는 발효차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통 그 5가지 차 중에 제일 순한 차가 백차거든요. 백차는 뭐 이렇게 발효를 인위적으로 발효를 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건조를 해요. 그것도 물론 습도와 뭐 온도와 이런 걸 지키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자연적으로 건조해서 만드는 차가 백차인데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지 않고도 빈속에 먹을 수 있는 차가 백차예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시문고에는 뭐 백차를 마셨다 뭘 마셨다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 달여서 마시고 끓여서 마셨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거의 90% 발효차일 가능성이 크고요.
안 좋으셨잖아요. 늘 아프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제일 순한 그런 백차 종류의 차를 드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아, 그리고 이제 수장님께서는 지금 다신 연구소를 하시면서 여러 네네. 사람들에게 이제 그 동양차를 보급하시고 또 차 공부를 많이 시키시는데 네네. 이제 그분들께서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와 또 네네. 차를 마시면서 차 공부했을 때 그 과정에서 그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변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더 처음에 왔을 때보다 더 안정되게 행복감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여기서 소장님께서는 수년 동안 이제 복지원에서 한 10년 이상을 그 공부를 가르쳤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선생님, 소장님께서 이 차 문화, 동양차 문화를 좀 앞으로 지금 커피가 모든 걸 다 주름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양차를 우리가 마시고 싶어도 조금 되게 비싸요. 이렇게 커피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소위 이제 뭐 꽃차라든가 뭐 목련차 같은 거 혹은 뭐 쑥으로 뭐 차를 이용한다라든가 그런 거를 지금 계획을 혹시나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리고 또 그분들의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차나무라고 하는데 차나무는 동백나무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카멜리아 시넨시스, 학명은 카멜리아 시넨시스예요. 그런데 이 차가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차가 우리가 먹기를 시작한 거는 거의 5,000년 정도 됐어요. 네. 중국의 그 아주 고대의 신농 황제 때부터 우리가 차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지금처럼 기호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약으로 먹었어요. 약으로 먹다가 점점 이제 역사가 변천해 오면서 뭐 송나라, 당나라 때는 뭐 나물로도 먹다가 또 차로도 먹다가 뭐 가루차로도 먹다가 지금은 이제 다양하게 그 차를 먹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차가 5,000년 역사가 됐잖아요. 이렇게 기호 음료가 5,000년 역사를 지닐 수 있는 것은 유일무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다도라는 어떤 그런 차에서 도로 가는 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심리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 차 너무 맛있어요. 나 차 맛있게 먹을래. 차 한 잔 마셨어. 나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서 이거는 아닙니다. 뭐 이제 이 선생님처럼 이 선생님은 평생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365일 평생을 차를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가 늘 있는 거예요. 그 차를 드시는 그 음다 생활 속에서 항상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좀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자기 습관화가 필요한 게 음다 생활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날 갑자기 오셔가지고 차를 뭐 며칠 먹고 나 마음이 편안해 이건 아니고요. 그 어느 정도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3개월 동안 그 생명윤리위원회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파킨슨을 앓으시는 분도 있고 또 저 분노 장애를 뭐 가지신 분도 계셨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 분노 장애를 가지신 분은 정말 사람한테 말 못 던지고 이런 분이었었거든요. 이제 저희 복지관에 오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제가 실험은 3개월 했지만 그분이 저 시간에 한 2년 정도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2년 만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 나눔의 변화가 있었어요. 한 번도 누구한테 말을 하거나 뭐 누구한테 뭘 주거나 이런 걸 거의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차를 우려가지고 처음엔 차도 못 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차를 우려서 저한테 선생님 차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분노 장애가 있는 분이 2년 만에 선생님 차 드세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우수한 성품을 가진 그런 식물이구나. 제가 아까 표현이 됐죠. 신령스러운 차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선생님께서. 목은 선생님께서 신령스러운 차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 차 안에 마음이 담겨 있고 어떤 그런 기운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 타심통에 관한 시를 지으시면서 정말 이 타심통이라는 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정말 경지잖아요. 그래서 이 차를 마시고 공자의 시경 300편에는
찻댐이 없다고 했는데 이분은 차를 마시고 정말 내 마음에 나쁜 기운을 없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좋은 식물이고 우수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음사 생활을 하시면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질문이 하나 뭐였죠? 그 다른 차. 근데 저는 이제 차를 전공한 사람이라 물론 이색 선생님도 전공을 했습니다. 차를 전공한 사람이라 꽃차는 하지는 않는데 그 곁들여서 목련차나 뭐 이렇게 그 연꽃차 이 정도도 이렇게 해서 같이 녹차 있죠? 녹차랑 같이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해서 우려서 먹으면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맛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또 한번 해본 적이 있고 또 한번 집에서 그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다도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차도. 아, 많이 있으시네요. 예, 그래서 차는, 그러니까 그 이세 선생님처럼 소탈한 차 생활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은 도구가 필요하지 않아도 정말 차를 마시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가장 내가 갈 수 있는 차에서 도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나만 더 이제 물어볼게요. 시간이 되나요? 시간이 되나요? 네네. 이제 듣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 바깥 외물에 자꾸 우리 정신을 빼앗기는데, 이 차라는 매개체를 놓고 차를 마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을 헤아리게 되고 나의 본연의 나의 모습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원래 태어났을 때 그 본성으로 돌아가는 게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오늘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저도 커피만 많이 마셨거든요. 이제 소장님께서 이 동양차로 마실 수 있는, 왜냐하면 나이가 들다 보니까 건강이 최고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 나이 69세랍니다. 55년생.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이제 그 효과를 얻어갖고 가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신 정영란 수장님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오늘 발표해 주신 정인환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방청객 선생님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오늘 환자 변화 너무 틀리게 두 군데나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네네. 차를 좋아해서 네네. 선상시다 보니까 일생이 그렇게해서 전공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네. 차를 마시면서 제 조상인 복은 이색에 대해서 몰랐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즐기셨다는 걸 알게 된부터 자세히 찾아봤는데 저는 다우소련하고 정답밖에 알지 못했거든요. 네네. 선생님 중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오늘 알고 싶었던 그런 다시나 다 정보를 이대 선생님의 정보를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저도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차 마시면서 어떻게 이세 선생님을 만나게 되신 그 계기가 되었습니까? 제가 원래 이거 차 전공을 했지만 또 그 이전에는 육아 철학을 했습니다. 육아 철학을 했는데 육아 철학에서 대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에 관련해서 공부를 했고 찾다 보니까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차 공부를 또 하러 갔잖아요. 다른 대학으로. 그래서 차 공부를 하려고 갔는데 그 차에 대해서 막 찾다 보니까 그 선생님의 시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세 선생님의 시를. 근데 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그 표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아니 이렇게 사상을 표현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차를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차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다라고 이제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혹시 이세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차시를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어렵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유불도를 하신 분이라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료만 제가 그걸 정리하는데 거의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수천 편의 신을 다 보았고요. 거기에서 차자 들어간 거, 차자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어떤 차의 그 뉘앙스가 풍기는 시 이런 것들을 다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시편이 그 50편에서 뭐 60편, 90편까지 있다고 했는데 거의 정확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시를 그 어디죠? 구전 종합 DB라고 아시죠? 구전 종합 데이터베이스에 머릿말에 그 뭐 이렇게 차라고 차에 대해서 치시면 그 거기 이렇게 쭉 떠요. 그러면 거기 목은 쉬고 들어가시면 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세 선생님 거마다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찾기가 굉장히 힘든 게 시가 워낙 많아서 그거를 일일이 보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시를 그 50편에서 그 90편에 되는 시를 지금 그 알고 싶으신 거죠? 아, 그냥 그 네. 얘기가 궁금했고요. 네. 근데 제가 또 사생활 하다 보니까 네. 저도 몰랐는데 선비차의 원료를 이색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네. 어느 정도 그 조금 타당성이 있는 대학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도가에도 도통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선비의 풍류는 뭔가요? 풍류는 뭐예요? 풍류는 도가거든요. 풍류는 육아 불가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자연적인 우리 십장생이 어디에 있나요? 도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은 결국은 풍류예요. 그래서 풍류에서 나온 다도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선비의 다도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분이 차를 마시면서 자기 수양을 했잖아요. 철학자로서 자기 수양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세계관을 밝혔잖아요. 나는 내가 차 마시면서 나를 수양하면서 내 발음을 지킬 거야. 나는 정심으로 나아갈 거야. 그리고 정말 내 사무사의 그런 어떤 그 큰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쫓아서 그것을 정말 닮아서 정말 헛됨 없이 내 바른 마음을 잘 지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부터 두 가지로 볼 때 선비의 다도라고 저는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네. 원리라고 해도 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조상이라고도 해요. 다도의 조상. 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이제 전공이 한국 성리학이고 저는 이제 2020년에 전북대에 부임을 했거든요. 제가 꼭 지방 국립대 교수로서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냐면 어떤 지역의 인문학 자산 그리고 유학 자산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편적으로 확대 재생산할 건가. 그러니까 어떤 지역으로만 머물지 않고 좀 더 보편적으로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를 보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마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그 부원장님께서 마지막 폐사를 하시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고남종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덥고 무더운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학술대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술대회를 통해서 모건 선생님의 큰 그 사상과 업적을 재조명하는 자리를 이번 2회에 걸쳐 가졌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우리 유기문화진흥원이 대한민국의 이 발전을 선도한 것은 이런 인문학적인 우리 국가를 이끌었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아주 훌륭하신 분들을 우리 학술적으로 재조명해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설립 목적에 맞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설립한 지 아직 1년이 좀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있지만은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에 협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참고로 10월 24일 날 K 국제 포럼이라는 행사를 논산에서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교가 아주 유교 문화라는 것이 뭐 이렇게 옛날 것이 아니고 현대에 와서 현대인들과 잘 적응하는 그러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국제 포럼을 통해서 세계에 알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때도 좀 많이 참석해 주실 걸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우리 원을 대신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